휴양을 위해서 기차 타고 여행을 왔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자연을 보면서 힐링하고 싶어서요. 카페에 가서 여유있게 시원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지인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근처 유명한 베이커리에 들렀습니다. 짜잔! 이제 다시 기차역으로 돌아가는데 문득 맛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겠죠? 아, 찹쌀떡이 뭐라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하나 정도는 더 먹어도 괜찮겠죠? 무사히 돌아왔지만 큰일 났어요. 떡이 사라졌습니다. 기차에서 누가 몰래 빼먹었나 봐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이렇게 선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딱 맞는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일단 뚜껑을 벗긴 후에 잘 펴서 보관해주고 내용물을 흔적 없이 처리해주면 새하얀 케이스가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은 소중한 떡 중에 하나를 까주면 2개 남았습니다. 케이스에 밀어 넣어보지만 떡이 커서 안 들어가네요. 어쩔 수 없이 사이즈를 체크하고 떡 사이즈에 맞춘 설계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도구도 준비했다면 물레에 앉아서 흙을 두드려서 붙여주고 물을 바른 후에 올리고 내리면서 중심을 잡고 적당한 모양이 나오면 구멍을 뚫어서 찹쌀떡이 담길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 놓은 도구로 사이즈를 체크하고 정리해준 후에 안쪽 바닥 넓이도 체크하고 정리해줬다면 마무리해줍니다. 잘라서 떼주고 찹쌀떡 개수만큼 2개를 만들어줘야 해요. 하나 더 만들어주고 건조시켜줍니다. 마르길 기다리는 동안 흙 한 덩이를 준비해서 5mm 두께로 밀어준 후에 나무판 위에 올려주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2판이 필요해요. 흙 한 덩이를 더 준비해서 이번엔 3mm 두께로 밀어주고 나무판에 올려줍니다. 2개 작업해주고 건조되는 동안 다듬기 좋은 상태의 그릇을 준비하고 물을 발라서 물레판에 붙여줍니다. 굽칼로 위쪽을 평평하게 깎아준 후 뜯어서 반대로 붙여주고 이 부분도 평평하게 정리합니다. 다시 반대로 붙여주고 계속 깎아 내려오면서 수시로 높이를 체크해주세요. 바닥 넓이를 생각하면서 형태를 잡아주는데 생각이 안 나면 보면서 해주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사이즈에 맞춰 선을 하나 그려주고 선을 기준으로 끝부분만 둥글게 깎아줍니다. 이제 떼서 반대로 붙여주고 바닥 넓이를 체크하면서 안쪽 바닥과 옆면을 다듬어주면 하나 완성이지만 똑같은 과정으로 하나 더 해줘야 해요. 열심히 깎아서 2 그릇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적당히 건조된 5mm 흙판에 도안을 핀으로 고정하고 선을 따라 빠짐없이 꼼꼼하게 스케치해줍니다. 바깥 라인을 따라 잘라주고 원을 좀 더 진하게 그려준 후에 원 안쪽으로 그릇이 붙여질 부분과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줍니다. 그릇의 이 부분도 시원하게 긁어줬다면 양쪽에 물을 살짝 죽이고 준비한 슬립을 그릇에 묻힌 후 원에 맞춰 꾹 눌러 붙여줍니다. 다른 하나도 잘 붙여주면 렌즈통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잘 붙을 수 있도록 맴매해주고 준비한 도안을 그 위에 올린 후에 핀으로 스케치해줍니다. 잠시 치워두고 건조된 3mm 흙판 위에도 도안을 올리고 스케치해주세요. 잘라주고 붙일 부분과 붙여질 부분을 긁어준 후에 양쪽에 물을 죽이고 한쪽엔 슬립도 발라서 뒤집은 채로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다시 뒤집어서 맴매해주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거한 후에 조각을 넣고 다시 뒤집어줍니다. 그릇 붙이면서 지워졌던 라인을 진하게 그려주고 2 그릇 사이에 물을 바른 후에 흙을 계속 덧붙여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다듬어주고 돌려서 반대편도 꼼꼼하게 작업해주면 엉덩이 다시 5mm 흙판을 준비해서 위에 도안을 올리고 스케치해준 후에 라인 따라 잘라주고 붙일 부분을 긁어줍니다. 3mm 흙판도 도안대로 스케치해주고 잘라주고 긁어주고 붙일 준비를 해주세요. 물을 바르고
슬립을 바른 후 자르지 않은 쪽을 위에 올려 붙여주는데 뒤집어서 모양에 맞춰 잘 눌러줘야 해요. 필요 없는 부분 제거해줬다면 이제 건조할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3mm 흑판을 하나 밀어서 건조시켜주고 건조되면 준비한 도안을 스케치해줍니다. 조금씩 긁어내면서 적당한 깊이로 다듬다 보면 어느새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석고를 준비해서 틈새로 들어갈 수 있게 부어주고 계속 부어서 두껍게 만들어준 후 다듬고 건조시켜줍니다. 바짝 건조되면 흙을 제거하고 사포로 다듬어준 후에 카리비누를 준비해서 바르고 씻기를 3번 정도 반복해줍니다. 흙을 덧붙여서 수정할 부분 수정해주고 이런 틀을 준비해서 종이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줍니다. 다시 석고를 준비하고 천천히 부어준 후에 적당히 건조되었을 때 표면을 정리해주세요. 완전히 건조되면 종이 테이프와 틀을 제거한 후 분리해주고 사포로 다듬고 흙을 빼준 후에 정리해주면 석고 도장이 준비되었어요. 도장이 건조되는 동안 몸통 부분을 다듬어 줄 건데요. 손물레 위에 올리고 안쪽 원을 따라 잘라서 돼지코처럼 만들어 준 후에 다시 바깥쪽 원을 따라 깔끔하게 잘라내고 정리해 줍니다. 양쪽 모두 정교하게 작업해 주고 나면 정교한 돼지코가 될 거예요. 물을 바르면서 표면을 다듬어 주고 그릇과 판을 이어 붙였던 부분도 꼼꼼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 부분도 모양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깎아주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깎으면 영상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깎아줍니다. 뒤집은 상태로 손물레에 올리고 물을 바르고 다듬는 순으로 붙인 부분을 다듬어주고 엉덩이 사이에 있는 흙을 살살 다듬어서 매끈하게 만들어준 후에 옆부분도 정리해줍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옆부분에 라인 하나 그려주고 표시한 라인 위쪽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주면 몸통 작업은 끝이지만 뚜껑이 남았어요. 뚜껑도 마찬가지로 물을 바르고 다듬는 순으로 안쪽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굽이 될 부분의 간격을 체크하고 옆쪽에도 일정한 두께의 라인을 하나 그려준 후에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각진 모서리를 칼로 잘라내면서 세밀하게 다듬어줍니다. 물레에 올려서 좀 더 다듬은 후에 뒤집어주고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이 남았어요. 뚜껑 안쪽에 이렇게 생긴 틀을 올리고 사각형 2개를 그려준 후에 옛날에 만들어둔 석고 도장을 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반대로 만든 것 같아서 다시 만들어줬어요. 도장에 흙을 꽉꽉 눌러 채우고 필요 없는 흙을 최대한 덜어준 후에 붙일 부분에 물을 바르고 사각형에 맞춰 올려서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들어 올리면 없었던 일로 되돌린 후에 다시 작업해주고 물을 바르면서 정리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해주면 그제야 끝입니다. 바짝 건조시켜주겠습니다. 건조되면 뚜껑을 열고 사포를 꺼낸 후에 모서리가 깨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조각을 많이 한 부분 위주로 다듬어주고 그릇의 안쪽과 윗면, 옆면, 엉덩이, 닮은 부분도 사이사이 꼼꼼하게 작업해줍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를 거예요. 바닥과 윗면도 평을 맞춰주면 마치 목적지에 다 온 것 같아 보이지만 뚜껑을 지나가야 합니다. 마저 작업해주고 마지막으로 붓으로 글자를 다듬고 스펀지로 살짝 문질러서 군데군데 둥글게 다듬어주면 이제 한번 구워줄 시간입니다. 가마를 열고 기물을 넣은 후에 문을 닫아주고 굽기 시작. 끝나면 문을 열고 꺼내서 잘 구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좋네요. 흐르는 물에 사포질했던 가루들을 모두 씻어내고 몸통 부분도 꼼꼼하게 씻겨준 후에 건조시켜주겠습니다. 건조를 기다리는 동안 찰떡을 찹쌀떡으로 감쪽같이 바꿔주고 시트지로 출력해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시트지 위에 보조 시트지를 붙인 후 뚜껑 크기에 맞게 잘라서 뚜껑에 올리고 문지르며 잘 붙여줍니다. 보조 시트지는 떼어내고 물감 바를 부분에 붙어있는 시트지를 한 땀 한 땀 뜯으면서
고생한 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트지 작업이 끝났다면 뒷부분에 물감이 묻지 않도록 종이 테이프를 붙여주면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감을 준비한 후에 전체적으로 두세 번씩은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꼼꼼하게 발라주고 옆부분도 작업하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시트지를 뜯어주고 필요한 색을 발라주고 또 뜯어주고 발라주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부분을 다 칠해주고 건조된 후에는 사포로 다듬어서 균일한 두께로 만들고 한 번 더 구워주면 짜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시 색칠할 부분에 시트지 작업을 해주고 맛있게 먹었던 찹쌀떡을 생각하면서 물감을 발라준 후에 사포질도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구워줍니다. 유약을 섞은 후 뚜껑부터 집게로 집어서 살짝만 담가주고 몸통도 집어서 유약에 담가주고 건조시켜줍니다. 건조되면 굿부분에 묻은 유약을 긁어서 정리하고 글자에 묻은 유약도 스펀지로 닦아준 후에 몸통도 작업해주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유약을 덧바르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찹쌀떡 케이스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워주겠습니다. 형, 오랜만.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형 바쁜 거 같던데? 아, 네가 더 바쁜 것 같더니만.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선물을 사고 그랬어? 형 이번에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행 갔다 오면서 뭐 하나 사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뭐야 이거? 찰떡 아이스? 한번 열어봐봐요. 열어봐. 그냥 열면 돼? 네. 오호. 특이하다. 찹쌀떡이네. 인기 많은 곳이랑 2개밖에 못 샀어요. 야 얼어있다 이거. 원래 차갑게 먹는 거예요. 아 그래. 야 우리 어릴 적 추억이 꽝꽝 얼어있는데? 오 꽂아진다. 꽂았지. 좀 더 녹여서 가져와야 했는데 형에게 미안합니다. 아무튼 기차에서 먹어치워버린 아니 기차에서 사라져버린 찹쌀떡을 무사히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휴. 선물하기 무섭게 서둘러 작업실로 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숨겨뒀던 이것들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뚜껑을 닫으면 글자가 떡에 새겨지게 만들었는데 떡이 담겼을 때의 크기를 맞추는 게 어려워서 단계별 다른 크기로 3개를 만들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크기로 하나만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더 발전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